미칠 것만 같아도 미치지 말자. Yeah. 제주 쌤과 함께하는 앵글이 어쩌고 있어와. 자, 첫 곡은 에이트의 미치지 말자로 갑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수학 때문에 미칠 것 같아도 미치지 마세요. 물이 흐르면 결국 마를 날도 오겠지. 미치지 말자, 죽지도 말자, 살아보자. 네가 떠나간 건 아마도 누구와 바람을 핀 것도 아님 싸우다 화나서 끝낸 것도 아니라서 결국 사랑이 아니게 된 거. 살 만큼이나 못난 내 모습이 원망스러워. 내 성격에 대한 문만 느는 것 같아. 날 자책하는 거 그건 나만 힘든 거다 아는데 그게 자랑이죠.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 확실히 알아 이제 난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했을까? 실은 잘 모르겠어. 내 행복만을 위해 했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 널 정말 사랑했을까? 사랑이라 믿고 싶은 걸까? 지금 누가 내 몸을 조르는 것 같아. 솔직히 힘들어. 미칠 것만 같아도 미치지 말자.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살아보자. 눈물이 흐르면 결국 마를 날도 오겠지. 미치지 말자, 죽지도 말자, 살아보자. 이번 시간은 5.9의 연립 방정식의 해와 일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 1학기 때 이미 연립 방정식 배웠죠?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죠. 대입법과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죠? 이 연립 방정식 해랑 과연 일자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학습 목표는 일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연립 일자 방정식에 뭐를 찾을 수 있다? 해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쌍을 묶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 쌍을 묶어놓은 걸 뭐라 부른다?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렀네요. 그죠? 자, 그럼 각각의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자? 1차 함수식을 표현해서 그래프 그릴 수 있었죠? 그죠? 따라서 각각의 방정식을 1차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y 이퀄 x 플러스 1의 그래프는 y 제편 1이므로 여유점을 지날 것이고, 마찬가지 x 제편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이 0일 때 x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 점을 지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시면 요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번 첫 번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들의 집합은 요런 직선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두 번째 1차 함수 그래프 그립니다. y 제편은 1이니까 이 점을 제할 것이고, 구해보시면 x 제편은 무엇이다? 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계산해보세요. 자, x 제편이 2분의 1이고 y 제편이 1이므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시면 이런 파란색 직선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랑 만나는 뭐가 생기다? 교점이 생기네. 그죠? 그럼 과연 이 교점의 좌표는 이 연립 방정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겠냐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관건입니다. 자, 이 교점의 좌표는 뭐다? 0,1 맞습니까? 자, 이 x는 0, y는 1이죠. 자, 원래 방정식에다가 x는 0, y 1 넣어보세요. 0, 1 넣으면 0 됩니까? 마찬가지 x에 0 넣고 y 1 넣으면 성립하네. 어허!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미지수 값을 우리 뭐라 부른다? 주어진 연립 방정식 해라 부르죠. 그쵸?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교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난 이 그래프의 교점은 무엇을 뜻한다?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를 뜻함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교점이 연립 방정식 해가 되는지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설명해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건 똑같은데, 자,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들을
그래프를 표현한 무슨 모양? 직선이다. 그죠? 자, 그 직선을 뭐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더라? 네, 이와 같이 1차 함수로 표현해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겠죠. 근데 이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뭐야? 요거네. 그러면 이 녹색 1번을 만족하는 이 1번 그래프는 첫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헤드를 짚어봤습니까? 그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첫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헤드일 겁니다. 됐죠? 그럼 파란색은 뭐가 되겠어? 그죠? 두 번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헤드를 집합이 되겠네. 맞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교점, 이 점은 무슨 말이야? 녹색에 만족시키는 해이기도 하고 파란색 2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보다 해이기도 하다는 얘기네. 즉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임으로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임을 할 수 있네요. 그죠? 따라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각각의 어떻게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뭐로 교점의 좌표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네요? 자, 다음 내용은 자, 마찬가지 미지수가 두 개, 1차 방정식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어떤 방정식인지 모르겠지만 위에 거를 1번, 밑에 거를 2번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각각의 방정식의 헤드를 그래프 상으로 표현하면 무슨 모양? 직선이네. 그죠? 자, 그럼 그 직선들을 평면 위에 나타내면 나타날 수 있는 위치 관계가 몇 가지? 세 가지 맞습니까? 이와 같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서로 평행하거나 아니면 1번도 2번도 똑같은 한 직선 두 그래프가 어쩌다 일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말고는 나타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는데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야? 아까 선생님 뭐라 했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무엇을 뜻한다? 연립 방정식 해를 뜻한다겠죠? 따라서 이 교점이 몇 개니까 하나이므로 원래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다? 그렇죠? 해의 개수는 한 개임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평행해. 그럼 서로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죠? 그죠?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 빵개 해는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프를 그린 거 이렇게 일치해 버린대. 그러면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한다는 얘기네. 따라서 1번과 2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이 어떻다?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네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따자 써서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앞부분에 조금 전에 했던 수업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더 많이 이용되시는 게 이건데 의미가 뭐다? 연립 방정식 해의 개수를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셈으로써 해의 개수를 재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와 같이 해의 개수 한 개, 교점이 하나인 경우에는 직선이 보면 기울기가 어때요? 그렇죠? 기울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 해의 개수가 하나려면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다? 두 직선의 기울기는 달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그러면 이와 같이 평행한 경우 해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 평행하면 직선은 뭐다? 기울기가 같죠? 따라서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각각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표현해서 1차 함수식을 표현하죠. 그럼 1차 함수식을 표현했을 때 기울기만 보더라도 일단은 뭘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다. 해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빵개 무수히 많은 걸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은 기울기만 다르면 해의 개수는 몇 개? 무조건 한 개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고 해서 항상 뭐 해의 개수가 빵개다 또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당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엇을 따져야 되겠다? y 절편을 따져봅니다. 그죠? 만약에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 절편도 어떻게 될까? 그렇죠. y 절편도 같아야 같은 식이 만들어져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해의 개수는 어떻다?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같지만 무엇은 달라야 된다? y절편은 달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해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기울기는 달라야 되지만 y 제표는 어떨까? 상관 있다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어때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이 직선 흰색의 그래프의 y좌표는 여기고 노란색의 y좌표는 여기네. 그죠? 따라서 기울기는 다르지만 y좌표는 같은 경우에도 교점이 몇 개? 하나만 생길 수도 있고, 마찬가지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와 같이 교점이 몇 개? 교점 하나밖에 생기지 않죠? 물론 기울기는 다릅니다. 근데 y좌표는 어때? 노란색은 여기, 흰색은 여기잖아. 자, y좌편이 다르더라도 한 점 생길 수도 있고 y좌편이 같은 경우에도 교점이 하나만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죠? 따라서 자, 교점이 하나, 해의 개수 하나인 경우에는 기울기는 달라야 되지만 y좌편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금방 한 내용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 예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와 같이 연립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 그러면 대입법 가감법을 곧바로 이용하지 말고 무엇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곧바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살펴봅시다.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1차 함수를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기울기는 1, 1로서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1, 2 달라.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다?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겠다? 평행하는 경우가 될까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평행하면 만나는 교점이 없으므로 해는 있다 없다? 해는 없네요. 그죠?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해가 어떻다? 해가 없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됩니까? 자, 각각의 연립 방정식의 식들을 어떻게 1차 함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같아져 버리네. 기울기도 같고 y좌표도 같아. 자, 그래프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일치해 버리네.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해의 개수는 어떻다? 해는 무수히 많음을 알 수가 있네요. 많다. 그죠?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함수식으로 표현하니까 뭐가 달라? 기울기 2, 기울기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다르네. y좌표에 상관없이 기울기만 달라도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했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이므로 해의 개수는 한 개임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주어진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의 개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대입법 가감법을 이용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자,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들을 1차 함수식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서 해의 개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되는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넌 너밖에 몰랐지. 날 사랑할 때도 너는 나보다 너 하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네네. 자, 드디어 함수 부분이 끝나버렸네요. 그죠? 자, 함수 부분 잘 마무리하셔서 모두 시험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정말 사랑했을까? 정말 시리게 아프다 내 몸이 막 떨려. 정말 사랑했을까? 그렇게 따뜻했던 네 사랑이 차가워졌어. 눈물이 멈춰야 무슨 말이라도 할 텐데 움직일 수가 없네. 나도 내가 이상한 거 알긴 아는데 정말 떠나야 미칠 것만 같아도 미치지 말자.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살아보자. 눈물이 흐르면 결국 마른 발도 미치지 말자. 죽지도 말자. 살아보자. 살긴 어떻게 살아